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오는데 뭐 큰 무리 없이 잘 오셨어요? 네. 차를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오토바이 안 타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비 오면 큰일 납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예. 네. 종종 우리 MC 장원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모습을 봐서 멋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십니다. 쾌남. 감사합니다. 예. 점점 사라져가는 남성성을 물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그건 중년의 특징인데. 네. 즉 중년이니까요, 저도. 예. 네. 그러시군요. 예. 항상 청년처럼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니 며칠 뒤에 우리 전직 검사님을 딱 한덕수 국무총리가 검사 출신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지난 28일 날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기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제 책임 총리 관련된 대목을 설명을 하다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에 힘을 확 실어주는 경영을 해보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이 최대한 선택권을 줬고 이 강요들이 선택한 분들을 지지해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이제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지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결국 낙마를 하고 검찰 출신의 박성근 비서실장이 이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니까. 그러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비서실장은 본인이 원한 거다.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 좀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이나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본인의 비서실장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래도 되냐 이렇게 3번 물어본 뒤에 이 검찰 출신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덕수 총리의 선택권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 선택권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국무 1차장하고 2차장도 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같이 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뽑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책임 총리가 아니라 이제 책임 실장이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윤종원 이분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라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은 국무조정실장. 네, 국무조정실장. 네. 근데 국무조정실장인 그냥 실장이 아니에요. 장관급입니다. 네. 장관급이고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장관들이나 차관들 모아놓고 국무조정을 하는 데라서 사실은 비서실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킬 됐죠. 윤핵관 누구야 원내대표 우리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서. 근데 이게 책임 총리가 그러니까요. 뽑아주세요 누구든 하고 이게 책임 총리 맞나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타파하고 책임 총리제 이야기로 책임 장관제 이야기를 누누이 하면서 인사권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서부터 했고 사실 당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런 뜻을 내비쳤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물론 딱 맞는 사람을 추천해 주셨다라고 총리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누가 봐도 이게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책임 총리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도 사실 총리가 추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반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책임 총리를 스스로 하겠다면 본인과 일할 수 있는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국무조정실장 1차로 그다음엔 비서실장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총리의 책임에 맞는 거 아니에요? 책임의 뜻이 달라졌나? 대통령 뜻대로 하는 게 책임 총리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제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가면 많이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래서 이제 복 나왔는데 난 짜장면 일세 그러면 볶음밥은 맛이 없죠 이 집이 짜장면을 먹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뒤에서. 네. 약간 이런 형태랑 좀 비슷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저건 책임 총리제에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답답한 모습인데 좀 뭐랄까 이게 명실상부하지 않다라는 느낌. 유일하게 사실은 책임 장관으로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대통령이 지칭을 하셨던 그분이야말로 검찰총장, 민정수석력까지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인맥 논란,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 부정평가의 주요한 원인이 인사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독단적 인사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뮤지컬 공연계에서도 인맥 캐스팅 논란이 있었잖아요. 연예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책임이란 총리의 책임이란 무엇이고 인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방송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자체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의 말입니다. 그런 분이 누굴지 우리 장 교수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장제원 의원이 정치부를 통해서 장 소장님이 월요일날 밤에 YTN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장 소장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 분이 이제 방송사에다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YTN이 아닌 다른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한 것 같아요. YTN 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YTN 소속 정치부 기자한테 장제원 의원이 그 방송 관련해서 본인의 비판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당시 그 정치부 그 이야기를 정치부 기자가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국 데스크를 통해서 장성철 교수에게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좀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장성철 교수가 굉장히 언짢았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YTN에서는 입장을 냈네요, 바로. YTN에서 입장을 냈는데 뭐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해당 패널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에게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YTN에 출연하는 패널의 발언과 관련해서 시청자를 포함한 내외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 방송 업무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 해명을 보면 내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네요. 즉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전화 받았고 이 얘기는 제작진에게 전달을 했다. 제작진에게 전달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전달한 내용에 부적절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방송에서 하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내용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뭐 해당 정치인으로부터 뭔가 불만이 있었다라는 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거 외압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외압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는 사실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아마추어겠죠. 오히려 그 좀 그렇게 얘기 좀 불편하던데 뭐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면 오히려 그걸 듣고 이제 듣는 사람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느끼고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텐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변명이 될까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장제원 의원 뭐라고 했나요? 뭐 장제원 의원은 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뭐 YTN이 입장을 밝힌 그대로다. 본인은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내가 전화를 했냐 안 했냐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것을 압력으로 느낀다는 건 장성철 교수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다고 그냥 단칼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또 꼽히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청취자 내지는 시청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제가 그냥 댓글 남기면 또는 누가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중에서 댓글 남기거나 전화해서 사실 편집진하고 통화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의견을 남긴다고 해서 패널한테 전달하나요? 두 분 정치 시사 방송 많이 하니까 패널로서 제작진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딱히 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네. 방송 뉴스에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이 뭐 본인이 생각하기엔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패널의 발언이 뭐 늘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지위가 또 의원이고 또 특히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핵심 측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본인이 어떤 방송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SNS에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다면은 그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네.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야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거야.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든지 또는 그 의견은 지나치게 뭐 편향됐다라든지 다른 측면도 있다라든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네. 하겠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이제 말을 들었던 기자분께서 윗선이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됐겠죠. 그렇죠. 사실 정치부 기자면 정치인들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윗선에 사실 보고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고까지 했다는 얘기는 뭔가 사안의 이 중함에 대해서 좀 기자가 스스로 좀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뭐 좀 그렇더라라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저희도 저런 연락 한번 받고 싶네요. 저희 방송 채널에 발언하는 방송 내용에 지적사항이 있다면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윤핵관 쪽 분들이랑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일단 좀 센 발언을 해야 그럼 이제 연락이 오실 테니까.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야, 이건 독일 시민단체입니다.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의지입니다.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 독일 베를린 가가지고 밑에 구에 있는 그 소녀상 철거 시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옥순 씨를 비롯해서 뭐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뭐 이분들이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자, 왜 독일까지 가서 저런 시위를 하는 걸까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옥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또 극우 보수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독일인 상인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이게 독일어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계속 소리를 치고 계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근처에 계시는 독일인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일단 언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방송이 되면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또 이제 슈퍼챗을 보내고 하니까 방송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성비가 나오는 방송인가 모르겠네요. 네. 독일까지 가셨으니. 참 그 방송을 보지 못해서 뭐 슈퍼챗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네. 어쨌든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이건 뭐 아주 오래된 풍문이기도 하지만 뭐 보수 우익 단체들이 사실 일본의 우익 단체로부터 어떤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런 아주 오래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해외까지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 자금은 과연 출처는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좀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조차 일본 극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무슨 뭐 환전소도 아니고 극우의 외침을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주시는 오히려 베를린 주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에 철거 명령을 밑에구 시장이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슈레더 전 총리와 부인이 김소연 씨가 나서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막아냈고 이제 영구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게끔 또 의회에서 처리 중이었었는데 또 이렇게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본 극우 신문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총리가 의외의 원군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입니다. 한덕수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니 며칠 뒤에 우리 전직 검사님을 딱 장성철 그런 분이 방송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나. 독일의 시민단체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뽑아주십시오. 네, 저는 장성철 교수의 그런 분이 방송사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이제 시사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패널로서 여러 가지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자, 이 발언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말에 있어서 부적절한 예의 표본인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고 뽑아주십시오. 며칠 뒤에 우리 전직 검사님을 딱 이 발언을 꼽겠습니다. 좀 치열할 고르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딱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 이게 무슨 책임 총리의 정의를 바꿔 쓰신 한덕수 총리님의 발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